오늘 밤 잠시 바깥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저 수많은 작은 빛의 점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불타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 주위를 바위와 행성, 또 다른 세계들이 돌고 있어요. 수백만 개, 수십억 개의 세계가 저 광활하고 메아리치는 공허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보자면 이 우주에 우리만이 유일한 생명체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일 아침 정말로 그들이 대기권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만화책처럼만 생각합니다. 거대한 우주선이 수도 한복판에 착륙하고 문이 열리면 물을 훔치러 왔거나 악수를 청하며 기술을 나누려 할 거라고요. 이 영상은 물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계인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상상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저먼저먼 탐구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는 파인만 코드입니다. 빛의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절대적인 속도 한계로 달리는 빛조차도 가자 얼어붙은 텅 빈 바다를 건너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4년 넘게 걸립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초월합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문명은 단순히 우리보다 몇백 년 앞선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개미떼전 앞선 수준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 개미집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멈춰서 개미들과 평화협정을 맺으려 할까요? 개미들에게 내연기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외계조우의 실제 물리학을 이해하리입니다. 할리우드식 넌센스를 완전히 벗겨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지구에 도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SF2에 도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SF 소설에 감히 써본 어떤 것보다 훨씬 더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이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슈퍼마켓에 갈 때 우리는 고대의 햇빛을 조금씩 태우고 있는 겁니다. 휘발유가 바로 그거예요. 수백만 년 전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했고 그들이 죽어 땅속에 묻혀 눌린 끝에 우리는 그것을 퍼올려 2톤짜리 금속 덩어리를 굴리는데 불태웁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원시적인 방식이에요. 인류 최대의 성추인 달 착륙도 기본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실제 옷, 서적정, 구성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금, 폭포성 화학 물질을 가득 채우고 밑에 성냥불을 붙인 다음 하늘을 향해 엄청난 힘으로 던진 것뿐이죠. 우리는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실제로 대단한 일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달에 가는 것은 현관문 밖과 합니다. 이제 이웃을 만나기 위해 실제로 건너야 하는 바다를 살펴봅시다. 이웃을 만나기 위해 실제로 건너야 하는 바다를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북두칠성이나 오리온 같은 별자리를 보며 하지만 그 사이의 공간은 인간의 상상을 거의 초월할 정도로 광대합니다. 우주는 말 그대로 대부분 텅 빈 공간입니다.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그 거리를 이해하려면 우주에서 가장 빠른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그 속도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어요. 그럼 시마 센타우리까지 4년 넘게 걸립니다. 우리가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무려 7만 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로켓 뒤력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7만 년 전 우리는 겨우 더 나은 석기를 만들던 때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우리 은하계 이웃집 하나 겨우 닿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리학적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학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아려오는 진짜 장벽, 바로 로켓 방정식이죠. 더 빨리 가려면 더 세게 밀연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료는 무겁습니다. 무거워진 우주선을 밀려면 또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이건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마치 장거리 여행을 위해 짐을 싸는데 가방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차 한 대를 더 끌어야 하고 그 차를 끌기 위해 또 다른 차가 필요한 격이죠. 순식간에 숫자가 불가능해집니다. 인간의 수명 안에 옆 별에 닿으려면 행성 하나만 한 크기의 우주선에 화학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엄청납니다. 만약 내일 하늘에 외계선이 도착한다면 그들은 그들은 로켓 뒤로 질량을 뿜어내며 기어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로켓 뒤로 돌멩이에 가둬놓은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우회해버린 존재입니다. 우리의 원자로가 겨우 불꽃을 튀기려고 막대기 2개를 비비는 수준으로 보일 만큼
거대한 에너지를 다루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어쩌면 시공간 그 자체를 직접 두드리거나 모항성의 전체 에너지 출력을 포획하는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깔고 가야 할 기초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상대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이나 금을 레이저 총과 교환하는 거래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성간의 공허를 건널 수 있는 문명은 물질 우주를 완전히 정복한 존재이며 그들의 기술은 우리 눈에는 그야말로 마법과 구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잠시 그들이 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불가능한 거리를 정복했고 우주의 물리 법칙을 지배했으며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작고 푸른 구슬에 도달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애초에 알 수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대한 금속 원반이 구름을 뚫고 내려와 대도시 위에 떠다닐 거라고 기대합니다. 어떤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연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조류학자가 열대우림에서 희귀한 새를 관찰하려 할 때 정글에 불도저를 몰고 가서 폭죽을 터뜨리고 새에게 인사장을 건네지는 않습니다. 관찰용 은신처를 짓고 위장복을 입고 무음 셔터가 달린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생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완전히 보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구하는 동물보다 아주 미미하게 기술적 격차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1000만 년의 기술적 격차를 상상해 보세요. 성간 공허를 건너올 만큼 우주 구조를 이해한 문명이라면 물리적 물체 주변으로 빛을 구부리는 법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우리는 금속과 열을 찾아 하늘을 스캔하지만 진정한 고등 사회는 에너지를 100% 포착하거나 편전일인 폐열을 우리 행성을 비껴가는 고도로 지향된 빈으로 방출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찾는 방법조차 모르는 주파수로 배출할 겁니다. 우리 계측기의 그들은 버티형 이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눈이 멀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한 격 더 벗겨내면 훨씬 깊어집니다. 그 우주선 안에 실제로 앉아있는 존재는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자신의 모습을 우주에 투영합니다. 팔과 다리, 창밖을 내다볼 두 개의 눈을 가진 생명체를 상하죠. 그러나 생물학적 믿을 수 연약하고 지저분 체를 상상하죠. 우리는 생물학적 몸은 믿을 수 없이 연약하고 지저분한 물건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기압이 필요하고 매우 좁은 온도 범위와 물이 취약하고 금방 늙고 죽습니다. 얼어붙은 방사능 바다와 같은 공간을 수천 년 동안 건너야 한다면 연약하고 물렁물렁한 물주머니 같은 몸을 가져간다는 것은 가장 비논리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세요. 지구가 생물학적 생명을 빚어내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고 하지만 우리가 최초의 원시 컴퓨터를 발명한 순간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한 인간의 평생도 안 됩니다. 우주적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새도 아닙니다. 생물학에서 기계로의 전환은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이 진보된 기술을 정복하고 나면 논리적으로 볼 때 지구에 도달하는 존재는 거의 확실히 생물학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불멸이며 기계 지능일 것입니다. 혹은 합성 껍질에 업로드된 포스트 생물학적 의식이겠죠. 숨 쉴 필요도 없고 추위도 상관없으며 바다와 나무가 있는 행성에 착륙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불멸하기 때문에 착륙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80년을 살며 항상 서두르죠. 10년을 기다리는 걸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1년을 기다리는 걸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기계 지능에게 100만 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루함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쥐라기 시대에 이미 도착해 공룡이 돌아다니는 걸 구경하고 나중에 더 진화한 생명체가 나오나 지켜보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만남이 동등한 존재 사이의 대화일 거라 여기며 하늘에서 우리 자신의 반영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시간 척도로 작동하는 정신과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오래된 거주자들이 정말 문을 두드린다면 가장 깊은 수수께끼는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 말할지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수수께끼는 우리가 그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나 있을지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그들이 고대의 존재이며 기계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모든 기록된 역사를 재채기 한 번처럼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엄청난 모순 하나가 드러납니다. 저는 이것을 자원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수는 수공학 부릅니다. 외계인 침공 영화를 볼 때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금입니다. 자기 행성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행성을 약탈하려 한다는 이야기죠. 훌륭한 스토리지만 과학적으로는 순도 100% 말되는 소리입니다. 옥스튼 수수께끼는 지구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물리학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물리학자들이 중력, 우물이라고 부르는 것의 바닥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입니다. 행성 중심을 향한 가차없는 지속적인 당김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무거운 물체를 우주로 올리려면 그 거대한 보이지 않는 고무줄과 싸워야 합니다. 단 1갤런의 물을 궤도로 올리는데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해요. 이제 우리 태양계의 나머지를 보세요. 우주는 문자 그대로 물로 넘쳐납니다. 토성의 고리는 본질적으로 어둠 속 굴러다니는 거대한 얼음 산맥입니다. 신선한 순수한 물 얼음으로 이루어진 도시 크기의 해성들이 떠돌아다니고 인류 역사상 채굴된 모든 금, 백금, 희토류 금속보다 더 많은 양을 품은 소행성들이 저 밖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점은 그것들은 중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소행성에 날아가서 철 조각을 떼어내고 그냥 떠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철을 지구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과 비교하면 만약 당신이 엄청나게 지능적이고 초효율적인 기계 문명이라서 더 많은 우주선을 건조하거나 엔진의 연료로 쓸 원자재가 필요하다면 우리 바다를 훔치기 위해 지구의 가파르고 비싼 중력우물 속으로 뛰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건 마치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수정처럼 맑고 접근하기 쉬운 샘물을 지나쳐 100m 절벽 아래 어두운 동굴 속으로 내려가 성난 말벌떼를 물리치고 바닥에 진흙탕을 핥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모든 논리에 어긋납니다. 물리학이 지지하지. 자,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자원도 원하지 않고 얼어붙은 진공도 살 필요도 맞춤이니 우리 행성에서 살 필요도 없다면 도대체 왜 귀찮게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왜 건너 우리 대기권에 들어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와 상호작용하려 하겠습니까? 우리와 모든 이 돌멩이가 정말로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탄소도 철도 물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주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차갑고 죽은 소행성에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단 하나의 것, 바로 정보입니다. 아주 특정하고 고도로 복잡한 생물학적 정보 말이죠. 우주는 자연스럽게 혼돈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엔트로피입니다. 모든 것은 부서지고 퍼져나가고 무질서해지려 합니다. 열은 소멸하고 산은 무너지며 별들은 타버려 자카루를 공허로 흩뿌립니다. 생명은 물질이 엄청나게 생명은 산은 주머님. 별들은 타버려 잣가루를 공허로 흩뿌립니다. 우리나 생명은 정확히 그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에 걸친 무작위 유전 변이의 결과로 살아남고 적응하며 원자가 숨 막히도록 복잡한 패턴으로 배열되게 합니다. 우리는 수학을 발명할 수 있는 두뇌를 가졌고 나무는 햇빛을 물리적 질량으로 바꾸며 거미는 강철보다 강한 실을 잤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생물학을 초월한 문명에게 우리는 위협도 금광도 아닙니다. 우리는 희귀하고 혼란스러우며 매혹적인 저엔트로피 데이터 세트입니다. 역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완전한 물리적 보잘것없음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외계지성이 지구에 도달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덜터너짐, 그들은 우리를 정복하거나 흙을 훔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읽고 분류하고 이 축축한 돌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저분하고 기이한 생물학적 실험을 기록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들의 실제 도착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다가올지에 대해 불편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물리학은 매우 날카롭게 몹시 불편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생물학적 도서관을 연구하고 있다면 결국 어떻게든 대화할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가정합니다. 수학이 우주의 언어라는 위안이 되는 생각에 매달리죠. 2 더하기 4는 어디서나 사니까 그냥 하늘에 소수를 깜빡이면 그들도 소수로 응답할 것이고, 하지만 갑자기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개에게 앉아라, 물어와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적 정보 교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에 텔레비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유리 위에 움직이는 그림이 사실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빛이며 구름 저 너머 수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 주위를 쉬지 않고 도는 금속 상자에서 방송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려 한다고요. 개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개는 자신의 환경에 완벽하게 진화한 생물이지만 전자기학과 궤도 역학 개념을 이해할 이적한 단단한 물리적 경계입니다. 이해의 격차는 단단한 물리적 경계입니다. 천만 년의 기술적 진화를 곱해보세요. 만약 어떤 존재가 우리보다 그토록 멀리 앞서 있다면 그들의 생각, 동기,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폐 장치를 쓰거나 그림자 속에 숨으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을 지각할, 감각적, 인지적 장비를 우리가 단순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의 현실 인식이 산산조각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며를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수수께끼들을 관측합니다. 놀이터의 회전 무대를 생각해 보세요. 빙글빙글 더 빠르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결국 원심력에 의해 바깥으로 튕겨나갑니다. 망원경으로 은하를 보면 그들은 너무나 미치듯이 똑같이 작동합니다. 가장자리의 은하를 보면 그들은 너무나 우주로 튕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는 우주 전체가 매일 더 빠르게 팽창하며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봅니다. 볼 수도 맛볼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암흑에너지라 부릅니다. 암흑이라는 꼬리표를 순전히 우리의 무지 때문에 붙였습니다. 정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수학적으로 이 두 가지가 우주 전체의 95%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단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 물리학의 가장자리에서 던지는 지극히 타당한 질문인데, 만약 그 95%가 자연적이고 무작위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우주의 압도적 대다수가 이미 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면요? 만약 30억 년 동안 기계지성이 우주를 지켜왔다면 작은 우주선을 만들 산소로 된 작은 우주선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공간의 구조 자체를 조작할 테고 중력을 렌치처럼 휘두르며 우주 배경 복사 자체를 재료사나 인프라를 직조할 것입니다. 그 수준의 지성이 지구에 도달한다면 라디오로 자신들을 알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역 양자 환경의 근본 규칙을 바꾸거나 극울자 물리학의 확률을 조작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그저 무작위한 자연 발생 현상으로 기록할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들의 거대한 기계를 똑바로 응시하면서도 교과서에 자신만만하게 암흑물질을 발견했다고 기록할 겁니다. 우리는 우주를 경험하는 우리 방식만이 유일한 방식이란 환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다면 진짜 섬뜩한 진실은 그들이 우리 행성을 정복할 거라는 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자신들의 웅대하고 이해 불가능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번쩍이는 불빛에 지서대는 개일 뿐이며 그 방송을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과학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이 아닙니다. 분필 한 조각과 몇 시간만 주어진다면 광자가 어떻게 전자와 부딪히는지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진리는 수학적이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진리는 수학적이지 않고 감정적입니다. 우리가 발견의 역사를 되돌아 길고 굴욕적인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늘을 보며 지구가 우주의 고정된 강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며 지식이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고 태양과 행성들은 우리의 천장을 장식하기 위해 놓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물리학이 나타나 우리는 완전히 평범한 별을 도는 젖은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적어도 우리 별이 모든 것의 중심일 거라 생각했지만 망원경이 더 좋아지자 우리는 은하수의 조용하고 지루한 변두리에 앉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내 은하수가 수십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일 뿐이며 우주는 인간의 정신이 상상하려 들면 그대로 부서져버릴 만큼 거대하다는 알아냈죠.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물리학은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방의 뒷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한 조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물학 그리고 문명이 우주의 궁극적 정점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포스트 생물학적인 불멸의 기계성이 지구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불멸의 기계지성이 지구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최후의 궁극적 강등의식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거대한 수력 발전대를 지어야 한다면 수천 톤의 콘크리트와 중장비, 수천 톤의 준장비,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동원합니다. 이 작은 개미 과가야 할 강 옆바위에 작은 개미 군락이 하나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엔지니어들이 개미들에게 선전포고를 할까요? 개미들을 증오하기라도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은 그저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개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물리적 환경의 갑작스러운 재앙적 변화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거대한 회색벽이 태양을 가리고 물이 불어나 자신들의 세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무관심일 뿐입니다. 이것이 외계인 도래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우린 저 빔과 침략이라 하면 레이저 폭파하는 비행 접시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과 우주의 규모가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훨씬 더 두렵습니다. 만약 문명이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서 있고 중력을 조작하고 항성계 전체의 에너지를 수확하는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프라 공사입니다. 그들의 도착은 침략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구를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 태양 주위의 거대한 에너지 수학을 건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그건 기본적인 공학 작업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붕 위에 태양 전지판을 올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태양빛에 겨우 1~2%만 가려져도 지구 기온은 급강하합니다. 바다는 얼어붙고 농작물은 죽습니다. 우리는 묵시록적인 빙하기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은 어떤 자연적 이유 사이클을 맞이할 겁니다. 누군가 우리 차고에 기계 한 대를 주차해 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혹은 그들이 특정 주파수의 방사선을 뿜어내는 통신이나 이동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건 배기가스일 뿐 무해한 부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기화학을 영구적으로 바꾸어 오존층을 순식간에 벗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맑은 하늘 아래 질식하며 자신들이 우주적 라디오 방송의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죽어갈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그 오랜 거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스승이거나 정복자이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역할 모두 우리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광대하고 똑딱거리는 우주의 시계 장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단지 톱니바퀴임을 깨닫는 것은 삼키치입니다. 시계공은 미생물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계는 그저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를 청소해야 할 때가 오면 미생물은 말끔히 닦여 사라질 뿐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해 봅시다. 우리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차근차근 냉혹한 물리 법칙과 심오한 시간이 잔혹한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전투, 극적인 조약들을 벗겨냈습니다. 우리는 훨씬 조용하고 훨씬 더 심오한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침략의 칭위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기술할 수학조차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물령한 철저하게 설계되어 온 우주를 보고 있으며 우리는 수십억 년 동안 철저하게 설계되어 온 우주를 보고 있으며 이제 막 그 거대한 기계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완전히 압도당했으며 우주의 어린이 테이블로 영원히 밀려났음을 알고 당황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믿기 힘들게 특별한 존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살과 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적 눈 깜짝할 새에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갇힌 현상일지도 모르는 너무나 희귀하고 격렬히 비현실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보잘것없음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별은 자신이 별인지 모릅니다. 거대한 블랙홀은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못합니다. 물질 우주는 불가능할 만큼 거대하지만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깨어나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는 그 눈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우주 시계의 단 하나의 톱니바퀴 위에 사는 미생물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톱니바퀴의 회전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낸 미생물입니다. 그 톱니가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양자역학을 이해하거나 태양 중심에 작고 국지적인 한 조각이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우주가 자신의 전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기계 전체의 설계도를 안에서부터 필사적으로 그려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불멸의 기계지성이 저 바깥에서 시공간의 구조를 직조하고 있다면 그들은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술가입니다. 우리는 혼돈과 감정, 그리고 갑작스럽고 눈부신 깨달음의 불꽃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과 싸우는 것도 그들로부터 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날만큼 관찰하는 자가 되어 그들의 설교할 만큼 관찰하는 자가 되어 결국 그들의 설계도를 읽어낼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법 대신 공학을 찾기 시작합니다. 위안이 되는 환상을 관칠의 날 것 그대로의 꾸미무탈 벗겨내고 현실의 날 것 그대로의 꾸밈없는 역학을 직시하는 일 말이죠. 언제나 편안한 여정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주의 무서운 규모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종류의 정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할리우드의 동화가 아니라 냉엄한 진실을 원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깊이 있고 타협 없는 탐구를 만들어내는 데는 값싸고 빠른 답을 원하는 세상에 내는 데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관점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물리학 사고 실험이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청합니다. 영상 바로 아래 슈퍼땡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우주의 커튼을 계속 걷어낼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 힘으로 저는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거대한 신비를 부인할 수 없는 단계별 논리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강렬한 시간과 집중을 쏟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한 공허 속을 질주하는 젖은 바위 위에 있으며 태고적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한 우리는 결코 완전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